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아나운서 정병진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흠집을 내놓고서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는 물피 도주 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법한데요. 특히 이 블랙박스나 CCTV 같은 물증이 없으면 가해자를 찾는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피 도주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물피 도주 사고 전담팀이 경찰에 생겼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인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이 전담팀을 이끌고 있는 엄광영 팀장을 연결해서 만나봅니다. 오늘 전해드릴 수도권 뉴스는 신혼부부와 대출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시안을 공개했는데요. 다양한 계획들 중에서 수도권에 사는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1억 2천만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눈에 띕니다. 현재는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거든요. 비수도권도 현행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기반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보다는 빚 갚기와 저축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닐 영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our Strong Winds.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사고죠. 바로 물피 도주 사고. 자동차를 긁거나 들이받은 후에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뺑소니인데요. 전국 최초로 이 사건만 담당하는 전담팀이 수원에 생겼다고 합니다. 수원 남부경찰서 물피 도주 전담팀 엄광영 팀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사전에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요. 지금도 긴장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전화로 민원 상담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물피 도주 전담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네, 교통사고는 음주사고, 인피교통사고, 뺑소니 사고, 그다음에 이제 물피 도주 사고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피 도주 사고, 즉 교통사고 중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만을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물피 도주 전담팀은 언제 구성됐습니까? 지난 9월 11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얼마 안 됐네요. 네네.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건데 팀 이름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네네. 저희 유진영 서장님께서 창안하신 명칭인데요. 예. 전담팀 이름은 54조 수사팀입니다. 54조 수사팀. 왜 그런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즉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렇군요. 도로교통법 제54조를 따서 54조 수사팀 좋습니다. 자, 54조 수사팀이 만들어진 그 결성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필이면은 수원에서 생겼을까? 이런 점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저희 경찰서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전체 건수 중에 예. 물피도주 사고가 약 한 30%를 차지합니다. 맞네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검거율이 떨어져서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4차 보험으로 수리를 하거나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 왔는데요. 예. 이러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국민 신뢰도 제고 및 시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사고가 좀 수원 지역에서 또 빈번하게 발생하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도심권에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차도 긁혔거든요. 긁히고 옆부분이 좀 들이받쳤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살짝 누가 꾹 제 차를 누르고 가셨어요. 근데 CCTV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거 공장에 보내기도 그렇고 바쁘고 그렇잖아요. 참 그런 상황에서 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전담팀이 있으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요. 자, 그렇다면 이런 통계가
좀 전체적으로 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나요? 그럼 며칠 전 언론에 이제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예. 그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게 지난해 15만 3천여 건에 달하고 그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서 자비로 해결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한 25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피도주 사고 자체가 뭐 한 해 평균 40만 건 넘는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추적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검거율이 좀 어떻게 괜찮아졌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난 한 달간 예. 170건을 접수했어요. 예. 그 중에 122건을 검거했고요. 어. 특히 이제 수사 단서가 없는 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간 10.8%에 머물렀던 검거율을 예. 56.7%로 이제 끌어올려서 전체 검거율이 71.7%까지 상승하는 괄목할 만한 이제 성과를 거두었죠. 좀 궁금한데 어떻게 추적을 하나요? 그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을 가동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물피 도주 사고의 경우는 예. 사고 장소가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주거지 주변이거나 예. 개인적인 업무를 보러 왔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현장 주변 수색이나 탐문, CCTV 확인 등으로 이제 많이 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블랙박스나 증거 자료가 없는 사건도 있다면서요? 그런 사건의 검거율도 많이 늘었다던데 사실입니까? 네, 그 10.8% 전년 동기간 대비 예. 10.8%에서 56.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블랙박스나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단 증거 자료가 없다고 하면 예. 일단 무조건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현장 주변 수색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검거한 사례가 좀 있을까요? 그 블랙박스나 증거 자료가 없이도 가해자를 잡은 사례 같은 것들? 네, 뭐 실제 지난달 15일 커피숍 주차장에서 발생한 물피 도주 사고의 경우가 있는데요. 예. 그 CCTV가 있긴 있었는데 화질이 낮아가지고 차량 번호 같은 걸 이제 특정할 수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사고 장소가 이제 커피숍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해 차량 운전자가 커피숍에서 나와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염두에 두고 커피숍 내부 CCTV로 이제 보니까 피해자가 이제 카드로 이제 커피값을 계산하는 장면이 이제 확인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카드 영수증을 확보한 다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피해자를 검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정황 증거들을 많이 수집하다 보면은 이렇게 범인을 좁혀 나갈 수 있고 특정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잡히면 뭐라고 합니까? 좀 발뺌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대체적으로 사고가 난지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예. 그 CCTV 영상이나 뭐 사고 차량 간에 일치하는 사고 흔적 이렇게 확인시켜주면 대부분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 자체가 일어났는지 몰랐다 이렇게 발뺌하는 경우가 많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잡혔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주차 차량을 살짝 긁고 가거나 찌그러뜨리고 간 경우에는 예. 가해 차량에 이제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형사처벌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보험 처리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 아니 사실 뺑소니의 일환 아닌가요? 그렇다면은 좀 처벌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장을 이탈한 부분만 보면 예. 뺑소니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물피 도주 사고에 적용되는 법령이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인데요. 판례가 사고 미조치의 취지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처벌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당한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이거 사람까지 잡았는데 괘씸죄 같은 것들을 좀 더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뭐 실제로 전문가들도 좀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물피 도주 사고의 경우 처벌이 없거나 이제 미약해서 도주 운전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따라서 처벌 기준을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한 것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나 판례 제정 립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입증되면 그러니까 고의성이 더 입증이 되고 이러다 보면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게 네네. 범위가 좀 넓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네. 수원 남부경찰서처럼 다른 경찰서에도 이런 전담팀은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네, 없습니다. 참 이런 게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수원 남부경찰서의 경우는 이 물피 도주 전담팀이 5명입니까? 네. 한 달간 5명이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예. 경찰에게 고마워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 피해자 중 한 분 여성은 빨리 그 사건을 해결해 줘서 감사하다는 글을 경찰서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고요. 예. 이렇듯 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저희 수원 남부경찰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물피 도주단팀이 구성된다면 참 좋겠지만 예. 인력 충원이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는 팀장으로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이 물피 도주 전담팀 자체의 그런 필요성이 더 강화된다면 다른 경찰서에도 좀 더 확대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꾸 규제가 많아지는 것보단 사실 시민들 스스로가 아무리 사소한 흠집을 냈더라도 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인식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운전자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운전자의 인식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얌체 행위로 인해서 이 공분이 느껴지는 사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사고를 냈으면 역지사지로 자기 차에 피해 입었을 경우를 생각해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 해주는 그런 운전자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팀장님 그 만약에 내 차가 이런 그 물피 상황을 접했다. 그런데 좀 이게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지나서 한 1년 전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만약에 수원에 살고 계신 시민이 신고를 한다면 이런 것도 수사를 하십니까? 일단 뭐 경찰 입장에서는 공시시효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뭐 잡기는 좀 어렵겠지만 예.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겠죠. 일단 수사에는 착수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수원 시민들 계시면 좀 이런 신고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원 남부경찰서 물피 도주 전담팀 엄광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에 사는 김영아입니다. 우리 딸 24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사연 신청했는데요. 강유진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하고 항상 건강하고 엄마 마음 알지? 힘내고 우리 화이팅해서 잘 살자. 사랑해.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김영아 씨께서 힘내라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따님께 힘을 담뿍 담아서 목소리를 전해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중국어 수강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아 씨 잘 받으셔서 따님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이어야 될 텐데 말이죠. 중국어 수강권이요. 자,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소개해 드릴게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그리고 오는 11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9시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2015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권을 드립니다.
참가자에게는 기념 셔츠나 완주 메달 같은 기념품 드린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샵 0945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그리고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에다가 괄호를 쳐서요. 마라톤 이렇게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김영아 씨께서 신청하신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김동규의 명곡이죠.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지금까지 모든 TV들은 자연색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고민해왔습니다. 마침내 스스로 빛을 내는 LG 올레드 TV로 우리는 자연색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되었죠. 차원이 다른 LG 올레드 TV.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부산 하늘을 수놓을 별들이 뜬다. 김범수, 김태우, 알리 등 현대자동차가 선사하는 별들의 무대. 부산 불꽃축제 전야제 더 브릴리언트 콘서트 시즌4 10월 23일 광안리로 오세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자동차.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왔고요. 노래 듣기 전에 나갔던 코너 힘내라 대한민국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워주고 싶은 가족,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기회 알려드릴게요.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자, 힘내라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도 드리고 푸짐한 선물도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물도 살림살이처럼 알뜰하게 잘 쓰고 요령껏 절약해야 한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가운데 주로 여름에 내리는 비로 물살림을 합니다. 여름에 비가 적게 오거나 물살림을 잘 못하게 되면 마실 물조차 부족하게 됩니다. 버려지고 죽어가는 물이 없도록 물을 잘 살리는 것, 즉 물살림을 잘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물살림,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생존의 일입니다. YTN 라디오 물살림 캠페인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컨설팅과 장수진 과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그 손님이 온다고 들었어요. 내일부터죠? 그 이라크 예.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 쿠르드 자치구 공무원들인가요? 아니면 이라크 주정부 공무원들인가요? 이라크 주정부 공무원들입니다. 네, 이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라크 이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중간관리자 19명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오시는데 예. 이 연수 과정은 이제 한국국제교육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저희 그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ODA 사업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ODA요. 예, 이 ODA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공적개발원조, 즉 그 선진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예. 2년 전에도 2년 전인 그 2013년에도 이라크 공무원들이 그 한국의 선진 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을 방문했었는데요. 예, 이번이 예. 두 번째가 됩니다. 두 번째군요. 예. 그러니까 ODA니까 공적 개발 원조, 즉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의 약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로 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어디를 방문하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 연수는 그 국가개발 전략과 인적관리 전략 그리고 이제 공공행정 선진화 전략이라는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모듈에는 주제에 따라서 맞춤화된 전문 강의와 현장 클럽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 과정과 인프라 개발 전략, 그리고 공공 서비스를 위한 인적 자본 개발 전략, 그리고 굿 거버넌스와 반부패 전략과 전자정부 등의 강의를 들으시고 예. 강의와 연계된 그 정부통합전산센터와 안양유 통합상황실 그리고 경기도청과 화성은행나무 정보마을 등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방식이 아닌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예. 전문 강의와 현장 개량을 통해서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서 구체적인 연수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연수가 진행되는 동안 이라크의 행정 발전에 기여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고 이것을 그룹별로 연수 마지막 날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가장 그 우수한 액션 플랜을 만든 팀에게는 베스트 액션 플랜상도 수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국가 개발 전략, 인적 관리 전략, 그리고 공공행정 선진화 전략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위해서 관련 장소도 방문하고 양방향 소통도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외에서 다른 나라 공무원들이 경기도를 방문한 거는 또 이라크뿐만이 아니었죠.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2013년도부터 그 한국국제화협력단과 협의해서 매년 그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무원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아프가니스탄과 요르단, 튀니지, 페루 등 그 20여 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이 우리 도의 인재개발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발전과 경제개발 전략 그리고 공무원 양성 정책과 역량개발 정책 등을 배워갔습니다. 네. 올해에도 3월에 그 페루의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제사회 개발 발전 과정을 진행하였고 5월에는 이라크의 쿠르드 지방 정부분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남미의 IT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행정 과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재개발원에서는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그 장수성과 산동성 그리고 허베이성과 랴오닝성, 광동성 등 5개 성정부와 공무원 상호 교류 연수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그 장수성과 산동성 그리고 허베이성 공무원들이 우리 인재개발원을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그 선진화된 전자정부와 환경정책 그리고 공무원 인사제도와 수도권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해서 연수한 바 있습니다. 네. 이라크 같은 경우는 5월에도 쿠르드 쪽에서 많이 왔었군요. 예. 그렇죠. 이라크가 이제 그 북쪽 부분에 그 쿠르드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예. 남부 쪽에 이라크 주 정부가 관할하는 지대가 있는데 그 자이툰 부대가 파병됐던 지역이 이 쿠르드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온 것들이 있다는데 소개해 주시죠. 예. 그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이번 이제 이라크 과정이 올해 예정돼 있는 마지막 과정인데요. 예. 내년에도 이제 저희가 그 한국국제협력단과 협의해서 4억의 과정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중국 공무원과의 이제 상호교류 연수 과정은 랴오닝성과 광둥성 과정이 남아 있는데 금월 10월 25일에는 중국 랴오닝성 공무원 15명이 오셔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양성 및 사회관리 체제 혁신 연구를 주제로 연수를 하게 되고 예. 11월 9일에는 20명의 광동성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4주에 걸쳐서 저희 그 우리나라의 도시 및 교육 행정 정책을 주제로 연수를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의 국제 교류도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 컨설팅과 장수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2015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청계천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만만찮네 이것도. 하나, 둘, 에헤. 하나, 둘. 아자! 네, 여기 폐목재에다가 친구들이 아껴주거나 지켜주거나 그리고 보호해주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그린 다음에 다리에 예쁘게 전시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설관리공단 청계천관리처 이용민입니다. 2015 청계천 업사이클 페스티벌은 폐자원을 이용해서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가는 작가분들의 재미나고 신기하고 폐자원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모아서 청계천 청계광장에서 3일교까지 전시한 행사입니다. 나무판에다가 그림 그려서 또 여기다가 작품 전시한다고 하니까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좀 차별화된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작품들 보면은 일상적인 게 아니고 좀 독특해서 문화도 이렇게 새로 창출되는 청계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좋고요. 재활용품으로 저렇게 작품 만드니까 분리수거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생각도 들었어요. 보여줄 거리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청계천 광장에서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네, 이혜미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열린 폐자원 재활용 축제에 다녀왔군요. 업사이클 페스티벌입니다. 청계천 복원의 의미도 되새기고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 아트를 시민들이 좀 가깝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재활용하면은 리사이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업사이클, 참 못 쓰는 것,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만 여겨졌던 폐자원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입니다. 참 뜻깊은 행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앞서 1부에 나갔던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인데요. 5000번님, 5000번님께서 사연 또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동생이 헤어짐의 아픔을 딛고 경제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합니다. 동생 파이팅! 이렇게 힘을 주셨네요. 네, 헤어짐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는 이야기 같네요. 경제활동에 들어갔다고 표현해 준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문자 사용이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의 재밌고 또 훈훈하고 힘을 주는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한 통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자, 베이비시티 롤러스의 I Only Wanna Be With You 듣고 가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와 함께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보죠. 이상순 기자. 네, 이상순입니다. 예, 인천시 하면 단박에 떠오르는 생각은 일단 재정 적자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그 하루빨리 아시안 게임에 치렀던 그 아시아드 주 경기장 활용 방안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이번에 수익시설 입찰 공고를 다시 냈더라고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가 지난주에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익시설 운영사업자를 택한 입찰 공고를 또 냈습니다. 예. 입찰 대상은 규모가 경기장 1층에서 3층 건물 등 6천여 평방미터인데요. 입주시설은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5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에 입찰을 실시했다가 입찰에 참여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시 입찰 실패 원인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 전부를 한 사업자에게 우선 임대하는 일괄 임대 방식이었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예. 이 상당한 규모인데 이 사업자에게 위험 부담을 전부 떠넘긴다면 누가 참여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시는 이번에는 업종별 규모별로 개별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대중교통 여건이 워낙 불편하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곳이 한 곳도 없을 가능성은 적지만 시설 전부를 임대하는 데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참고로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입찰 기간은 이번 달 1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예, 이 공실 문제가 참 시급한데 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입찰 관심 갖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인천시 하면 또 인천대교가 떠오르는데요. 차량 통행이 개시된 지 6년째를 맞았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 개통식은 6년 전 16일에 열었지만 차량이 다니기 시작한 건 19일부터니까 오늘로 꼭 6년째가 되는 거죠. 네. 인천대교를 시공하고 이제는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인천대교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천대교 주식회사 주최로 명종도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성대한 기념행사가 열렸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기념할 만한 게 인천대교가 워낙 세계적인 건축물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총 길이가 21.38km인데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최장이고 세계적으로도 5위 규모의 사장교입니다. 네. 또 지난달이죠. 인천대교가 파나마에서 IPMA 국제 프로젝트 경영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최우수상 프리미엄 골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6주년 기념행사에서는 IPMA가 제작해서 보낸 메달과 상패를 공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인천대교 위상을 함께 축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천대교 참 자랑스러운 그런 인천의 상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가을도 점점 무르익어 가는데요. 네, 이 축제 이름이 인천 근대 밤빛 거리 축제입니다. 네. 이름에서처럼 인천의 근대사와 아름다운 빛 예술을 관람객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지로도 인기가 좋은 인천시 중구청 앞에 개항장 거리와 아트 플랫폼 거리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축제 시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 이틀간이고요. 오후 4시부터 밤 10시까지 열립니다. 미디어 아트 등 미디어 파사드를 이용한 콘텐츠와 근대시대 상황극 등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주말 가을밤에 축제에 참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상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하나와 외환이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1등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하나가 되어 세계 인류은행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 만세. 세계적인 대한민국 1등은행 KEB 하나은행.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약. 지금 이 순간 아빠가 출근할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뭘 자꾸 짜? 짜먹는 감기야. 물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어디서나 감기 잡기 쉽거든. 약 먹는 타이밍을 놓치면 감기 잡는 타이밍을 놓치니까 국내 최초 짜먹는 감기약 대원제약. 이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감독 짱감독입니다. 지난 주말은 어디에 계셨었나요? 저는 주말에 회사에 나와 일을 했지만 간간히 쉬는 시간에 상암동 공원 앞에서 주말을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남들이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가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즐기는 주체가 아니더라도 그 풍경을 하나하나 그려보는 것 또한 그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있다는 만족을 주더군요. 삶의 디테일한 모습을 노래한 카오실스의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를 골라봤습니다. 네, 수건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팟캐스트와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탄생화가요. 봉선화입니다. 빨간색 봉선화. 꽃말이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든요. 굉장히 도전적이죠. 자, 월요일 누구나 좀 예민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서로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정병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